좁은 길이네요. 좁은 길인데 조금 전에 담벼락도 좀 보였었고 다시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아마 옆에 왼쪽이 좀 학교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인 것 같고 지나가다가 이 오토바이랑 부딪힌 거죠? 어떻게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걸까요?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상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이렇게 쿵 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이렇게 좀 세게 부딪혀서 좀 다치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과실 비율 어떻게 될지 일단 두 분 블랙박스 과실, 상대방 과실 화이트보드에 써주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우리 블랙박스 차량은 좀 천천히 가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상대 쪽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혔는데 서로를 잘 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고가 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과실 비율부터 확인해 볼까요? 권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과실이 30, 상대방이 70이다. 그리고 오 변호사님도 똑같이 써주셨네요. 서행을 했는데도 블랙박스 과실이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좀 자세한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권 변호사님 30대 70으로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도로 상황을 보시면 이면 도로로 뒤에 이제 그 골목가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좁은 도로라서 편도 1차선씩이 있고 중앙선이 황색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 30으로 이제 써 있는 도로였고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보면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본 차선으로 갈 수가 없는 장애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그렇죠. 예. 굉장히 블랙박스 차량이 천천히 이런 상황을 다 인식하면서 속도를 서행을 점점 줄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행하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중앙선이 넘어간 반대 차량이 올까봐 서행을 했던 것 같은데 천천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그 오토바이는 먼저 이제 그 오토바이 바로 앞차가 검은색 자동차였는데 그 차가 지나가자마자 그 블랙박스 차량을 보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블랙박스 차량의 존재를 인식했으면서도 전방 주시를 좀 덜 하면서 그 부주의하게 온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 황색 점선에서는 장애가 있을 때 아주 일시적으로 반대 차량에 유의하면서 넘어갔다가 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주의 의무를 지키면서 서행은 했지만 그래도 오토바이를 향해서 뭐 불을 쏜다던가 아니면 깜빡이를 킨다던가 경적을 울린다거나 이런 주의 의무를 조금 더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로 해서 이제 30대 70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부딪힐 거라 사실은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고가 일단은 났으니까. 오 변호사님도 같은 비율을 써주시긴 하셨습니다. 같은 네. 의견이실까요? 네, 뭐 권 변호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중앙선을 좀 침범해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면 그 굉장히 속도를 늦춰서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오토바이 보는 것을 보고 속도 더 늦추신 것 같고 충분히 인식해서 그 운전자 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오토바이는 영상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맞아요. 같고 네.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고 뭐 그 내심의 의사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고의로 부닥치는 것처럼 돌진해서 들어오거든요. 느낌적으로는. 여기가 그래서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그럴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영상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는 전방 주시 의무를 명백하게 어겼고 또 자동차는 블랙박스는 충분히 의식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주의를 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100대 0을 줄 수는 없고요. 우리도 이제 조금 중앙선을 침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한 30% 정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실제 상황과 두 분의 의견과는 또 자세히 해봤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과실 비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좁은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골목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골목길이면 서로 이제 일방통행이 아니라면 양측 이게 출입이 가능할 텐데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차선이 없을 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선이 없다는 점에서는 일단 5대5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분하는 이유는 서행 양보 운전이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대5에서 시작은 하는데 이제 도로교통법 20조에 보시면 좁은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 외에
각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올 때에는 네. 이제 서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라면 피하는 그 양보 의무가 어떤 경우에 있냐면 비탈진 좁은 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경사진 도로에서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양보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동승자가 있는 차량보다 없는 차량이 양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5대5에 같이 다 양보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측을 오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이라면 차가 이렇게 서로 비껴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은 되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알아봤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